대부분의 베테랑 선수들이 하락세를 겪는 와중에 스티븐 톰슨은 어떻게 38살이란 나이에도 여전히 웰터급 최상위권에 머무르며 매 경기마다 어린 선수들에게 무료 타격 강의를 들려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톰슨 하면 움직임입니다. 공격을 하기 전, 하는 도중, 그리고 하고 나서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로 맞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톰슨은 항상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고 통통 뛰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톰슨의 움직임은 단순히 사이드 스텝을 밟는 것과는 매우 다른데 종종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은 다 같기 때문에 톰슨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항상 본인의 타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리에서 스텝을 밟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은 단순히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밟는 건데, 이러면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는 있어도 본인의 펀칭 거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격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면에 스티븐 톰슨은 본인의 타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회피와 반격,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톰슨을 카운터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가 공격을 한 다음에 빠질 때 다양한 각도를 활용하면서 빠집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단순히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지는 움직임으로 공격했다 빠지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카운터에 맞을 위험이 생깁니다. 하지만 톰슨은 공격을 하고 빠질 때 항상 새로운 각도를 만들어서 상대를 회피합니다. 절대 단순히 뒤로만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들이 톰슨의 공격에 맞은 다음에 톰슨이 어느 방향으로 빠질지 몰라서 짐작이 가는 대로 주먹을 휘둘러 보지만 실패합니다. 왜냐면 톰슨은 지금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왼쪽 45도, 오른쪽 45도, 왼쪽 135도, 아니면 그냥 뒤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주먹으로 맞추기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톰슨의 공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정면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나가라 입니다. 공격을 할 때는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직선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나갈 때는 카운터를 피할 수 있게 다양한 각도를 잡고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톰슨의 경기를 보시면 사이드킥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톰슨은 가드를 내리고 싸우기 때문에 탄력이 좋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막 달려들면 톰슨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축구장처럼 넓은 공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케이지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상대가 빠르고 폭발적이면 충분히 톰슨을 케이지에 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달려드는 상대에게 사용하기 좋은 무기가 사이드킥인데, 주로 방어적인 용도로 빠르게 돌진하는 상대의 움직임을 저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 선제 공격으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스티븐 톰슨은 상대가 톰슨을 쫓아오고 톰슨이 뒤로 빠질 때 더 잘합니다. 톰슨은 오히려 전진할 때, 본인이 상대를 압박할 때는 타격 디펜스에 약점이 더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하고 먼저 본인을 쫓아오게 해주는 수단이 필요한데, 원거리에서 사이드킥을 상대의 바디와 앞면에 섞어서 꾸준히 던져주면 상대의 공격과 전진 움직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드킥이 톰슨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면서 톰슨의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톰슨은 사이드킥을 던질 때 상대를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드킥이 목표물을 찾지 못하고 빗나가면 톰슨의 균형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앤소니 패티스에게 KO 당하기 직전에도 톰슨이 사이드킥을 차다가 목표물을 찾지 못해서 빗나가서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패티스의 슈퍼맨 펀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스타일이 없듯이 톰슨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넓게 벌리고 상대를 옆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는 레그킥에 매우 취약합니다. 레그킥은 톰슨의 움직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톰슨과 싸울 때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레그킥 약점을 많이 줄이는 방법을 들고 나왔는데,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톰슨이 취약한 레그킥은 아웃사이드 레그킥입니다. 아웃사이드 레그킥을 막으려면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본인의 종아리의 단단한 부분과 상대의 종아리의 단단한 부분이 서로 만나게 해야 되는데, 톰슨은 하도 옆으로 서 있어서 종아리를 그렇게까지 밖으로 돌리기 사실상 불가능해서 아웃사이드 레그킥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리한 점이 인사이드 레그킥은 자동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톰슨은 옆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본인의 종아리의 단단한 부분이 상대의 인사이드 레그킥 궤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사이드 레그킥은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레그킥은 두 선수가 같은 스탠스로 서 있을 때 더 많이 활용되고, 인사이드 레그킥은 두 선수가 다른 스탠스로 서 있을 때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스티븐 톰슨은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대와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방어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드 레그킥은 상대가 차기 어렵고, 본인이 잘 방어할 수 있는 인사이드 레그킥의 활용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방어가 되니까. 그리고 애초에 톰슨은 스피드가 빠르고 본인의 몸무게를 앞다리에서 뒷다리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떠나서 애초에 레그킥 디펜스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스티븐 톰슨을 잡으려면 다리와 바디를 많이 공격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좋은 선수일수록 머리를 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먼저 묶어놓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크고 또 덜 움직여서 때리기 쉬운 바디를 노려야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스티븐 톰슨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톰슨의 약점이 많이 드러나서 챔피언이 되기는 어렵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긴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제프 닐이 하는 걸 보고 많이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프 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프 닐은 톰슨과 싸울 때 정말 최악의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드를 정말 바짝 올려서 본인의 시야를 가려서 톰슨이 뭘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게 해놓고 바디나 다리는 전혀, 심지어 5라운드에 톰슨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다리를 전혀 노리지 않았고 한 방에 큰 헤드샷만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노렸습니다. 뭐 스티븐 톰슨이 아무리 기술이 좋긴 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마나 더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톰슨이 챔피언이 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톰슨의 다음 상대는 길버트 번즈입니다. 압도적인 주짓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타격에 뭐 복싱이나 킥복싱 되게 전반적으로 기술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얼핏 보면 톰슨보다 파워가 좋고 또 그라운드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겠지만, 번즈가 우스만이랑 싸울 때 빠르게 직선으로 날아오는 공격에 대응을 잘 하지 못했고 또 우스만의 리치 차이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 톰슨은 단순히 리치만 긴 게 아니라 특유의 가라데 움직임으로 먼 거리를 정말 빠르게 좁히면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치 차이가 더욱더 부각될 거라 생각합니다. 번즈가 우스만이랑 싸울 때 제가 든 생각이, 번즈는 뭔가 불필요한 동작을 많이 하고 팔을 많이 휘젓고 다리를 많이 휘저었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본인의 공격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우스만이 짧고 간결한 잽으로 그런 번즈의 공격 컨비네이션을 중간중간에 잘 끊어주었습니다. 톰슨도 비슷한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스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푸더크가 좋기 때문에 물론 본격적인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톰슨이 더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톰슨이 완력이 좋거나 레슬링이 막 월등한 선수가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톰슨이나 이스라엘 아데사냐처럼 푸더크가 좋은 선수들은 일단 디폴트로 어느 정도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테이크다운이라는 것도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푸더크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디펜스에 자세히 들어가지 않아도 일단 어느 정도 푸더크나 거리 조절만으로도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번즈의 테이크다운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물론 본격적인 분석 영상은 경기가 좀 더 가까워지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UFC에서 가장 매너가 좋고 또 타격 실력도 월등한 스티븐 톰슨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